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프로 서비스 실시간 시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멤버십 전용 게시글 참고하셔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베스팅닷컴 프로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할인은 55%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왕 주식과 인베스팅닷컴이 함께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 추가 할인 들어가서 무려 70%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제가 두 번째 링크 올려드렸으니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시면 이왕 주식 투자하시는데 속보 기사라든지 기관들의 목표 주가 상향 이 내용들과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찾기 좀 어려운 내용들을 인베이스닷컴에서 정말 잘 찾아와주는 이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도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저희 프로 서비스 가족분들에게도 바로바로 전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면 정말 55% 할인 받고 15% 하면은 75% 진행될 것 같습니다. 좀 여유 있으신 분들 프로 플러스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큰 흔들림이 있었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저희 프로 서비스 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맞습니다. 금리 인하입니다. 이제 12월 금리 인하가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수준에서 25pp 추가 인하에 대한 확률과 동결의 확률이 나눠졌는데 현재 동결의 확률과 인하의 확률이 50대 50으로 반반 비율로 이렇게 나눠진 걸 확인할 수가 있으셨어요. 그 전엔 약간 6대4, 7대3의 비중이 있었는데 현재 5대5 정도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에 이번에 금리 동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부정적인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 생각 중에서 가장 큰 흐름은 12월 추가 금리 인하고,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연준 위원들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 10월 고용 데이터 발표 치수를 통해서 시장의 불안실성을 한 가지 더 안겨줬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의 확률이 반반 나눠졌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이 좀 하락하는 요인이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셧다운 이후의 이 무빙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셧다운 이후로 S&P 500과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3일 정도는 흔들림이 있었다, 이 정도 평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분들은 미리 체크하셔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되셨을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계좌 보시죠. 장기 중기 어떤 변동사항이 없었고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0회차 매수하고 현재는 버티는 중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 깨지고 다시 또 극악의 상황이 오면 그때도 좀 대응을 할 계획이에요. 지금은 좀 버텨보겠습니다. 네, FNGU와 USD 집중 매수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FNGU와 USD를 비중, 물량을 채울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바라볼 생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12시 지나서 좀 유도리를 발휘해서 14일날 12시 넘어가는 14일 날짜 기준 맞춰서 매수 들어갔고요. 오늘 본장 금요일은 매수 안 할 예정이고 17일날 월요일날 매수할 계획이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 2회차까지 무지성으로 이렇게 200씩 매수했고요. 앞으로는 100만원씩 이렇게 수량 맞춰가면서 계획대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집중적으로 FNGU와 USD의 이 비중 물량을 담아갈 계획이에요. 제 투자는 참고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음전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월요일에도 매수할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거치 상황 보시면 맞아요. 제가 주간장에 TSLL을 테슬라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이유는 일론 머스크 평단가 389달러 근처에 왔기 때문에 유심히 보다가 50주씩 20주 60주 이렇게 나눠서 분할 매수했다라는 거, 약 1000만원 정도 매수 들어갔고요. 제 투자는 참고 정도 부탁드리겠고요. 예전부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평단가가 오면 정말 매수하기 참 매력적일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생각대로 계획대로 액션 들어갔습니다. 현재 다른 거치 계좌 보시면은 FNGU 양전 불주가 약 손실 중이고, TSL에 이거 좀 보다가 좀 올라오면 손절할지 아니면 퉁칠지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보시면 주식이 70%, 현금이 30%로 딱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7대3 비중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중 보시면 포트폴리오 중에서 FNGU와 USD를 메타를 늘린 것처럼 약 10% 정도 추가적으로 집중 매수 들어갈 생각이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다우도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음봉이 좀 길게 나왔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었죠. 그런 이유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망 매물이 발생된 느낌이,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474달러 지지받고 5일선 위로 올라와 주는 거,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고 하면은 이 양봉의 중간선 위로 회복을 해주는 것이 현재 다우에겐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스파이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 특징적인 게 보면 2025년
2025년도 특징이 한 가지 뭐가 있었나요? 맞습니다. 21선 근처에선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세가 있었습니다. 혹여나 22선이 이탈됐다는 이 경우로 봤을 때 이 추세선 하단에 4월 7일 날 돌파해주고 201선 지지받고 지금의 이 추세를 지켜줬었던 추세 하단에 지지를 받고 올라갔었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21선이 이탈됐을 경우에 이 추세선 하단을 지지받고 올라갔다라는 점이죠. 근데 추세까지도 이탈됐다라고 하면은 여기 올라오는 61선까지도 지지받고 올라왔다는 점을 보면 지금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현재 두 가지 상황에 두 번째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미국 주식 데이터 제가 매일매일 전달드리는 위불 큰손거래량도 보시면 스파이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 672달러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21선 이탈한 것도 이탈이지만 이 추세선 하단의 현재 다음 모습과 장대 음봉 거래량 동반됐었던 장대 음봉의 윗선 여기 672달러에도 겹치기 때문에 여기 하단 오늘 지켜주고 조금이라도 아랫골이 만들면서 혹여나 아니면 양봉을 그리면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현재 스파이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2025년도 목요일과 금요일이 주말 동안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수익률이 생각보다 안 좋은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양봉으로 마무리되는 게 정말 기적적일 수 있겠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물대 관점도 보시더라도 현재 아래로 깔린 매물대가 최대 거래량 최대 매물대 다음에 이 두 번째 매물대가 추세선 하단에 닿고 장대 음봉 윗선이 있기 때문에 지지 받아주는 것이 오늘 매우 중요하다. 672달러 지지를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다시 21선과 5일선 677달러 위로 올라와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QQQ도 동일한 흐름입니다. 다행히 QQQ도 추세선 하단에 걸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21선 이탈됐을 경우에 추세선 하단에서 거의 지지받고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QQQ의 특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장대 음봉의 이 윗선을 살짝 이탈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신데 QQQ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 빨리 위로 올라와 주고 이 장대 음봉의 윗선을 올라와 주는 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세선이 아래 내려온 상황이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상대적으로 스파이보다 QQQ가 현재 AI 버블론이라든지 엔비디아가 빠지니 같이 빠지는 느낌인데 61선과 함께 여기 중간선 지지받고 올라와 주는 것 600달러 꼭 지지받아 주는 것이 현재 QQQ가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스톡케이슬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50포인트 위로 K값과 D값이 현재 골든크로스 나올 가능성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세력이 들어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가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어제 공매도 수치를 보여드렸습니다. 몇 퍼센트였나요? 맞습니다. 78%였습니다.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는 78%의 높은 공매도를 달성해주고 있는 상황과 오늘 공매도 비율도 보셨죠? 72%로 지금 뭔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전에 공매도를 치는 세력들의 모습, 개인들의 관심도가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생각보다 힘이 없는 모습들이다. 엔비디아가 먼저 움직이고 빠진다. 반도체도 그런 영향과 QQQ 전체적인 빅테크 시장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도체 공매도가 70% 이상, 78, 80% 가까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일주간 이번 주는 좀 하락할 가능성도 좀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반도체 SOXX가 매우 중요한 위치란 이유는 상장 이후로 장대 음봉 거래량 동반된 엄청난 상장된 이후로 엄청난 거래량이 이 장대 음봉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윗선을 291달러를 빠르게 올라와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밀린다라고 하면 여기 중간선 281달러와 이 추세 하단 근처 볼린점에는 하단 지지를 받아주는 것이 오늘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매물대도 보시면은 이 양봉의 중간선 부근에 지금 매물대가 마지노선으로 걸쳐 있기 때문에 286달러 오늘 지지를 받아주고 위로 이 음봉의 윗선 291달러로 회복을 해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일각에서는 이렇게 6개월간 7개월간 뜨거웠던 시장에 이런 건강한 조정으로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눌림을 받고 올라가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을 봤을 때 USD 조금 이렇게 매수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요일날 또 추세 하단 아래로 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원칙대로 월요일날 이렇게 매수 들어갈 생각이다. 집중적으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투자는 참고 정도 부탁드릴게요. FNGS, FNGU도 매수 들어갔었죠. 매수한 이유는 여기
추세 하단 부근과 여기 추세 상단 부근에 닿았기 때문에 61선도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무서워도 담아볼만 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12시 넘자마자 날짜 맞춰서 매수 들어갔다 생각이 들고요. FNGS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추세 안을 지켜주는 거 중요할 수 있고요. 이탈된다 하더라도 이 상단 위에 지켜주는 것, 69달러 또한 69달러 근처는 61선 69달러 겹치기 때문에 여기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 안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 여기 21선과 5일선 71달러 돌파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위에 좀 매물대가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기 상단 아래까지 61선 근처까지도 현재 추세가 이탈된 상황이라 하락 여력도 열어두면서 원칙대로만 집중적으로 VNG와 USD를 담아갈 계획이다. 이 정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 관점으로도 보시더라도 최대 매물대가 여기 맞습니다. 71달러 7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오늘 매물대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61선까지는 좀 열어둘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나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원칙대로 분할로 조금씩 담아볼만 하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 인하 이후에 셧다운 이후로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둔화라든지 시장에 좀 소음은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천천히 바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분할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83달러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183달러는 61선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지받는 것 중요하다. 또한 183달러는 이 장대 음봉의 밑선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AI가 진짜 긍정적인 내용으로 또 데이터가 나오고 블랙엘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라고 하면은 지지받고 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중국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미국과 중국 간의 엔비디아가 가운데 껴서 반도체 패권의 시장에 어느 정도 조금 뭐랄까 부정적인 영향과 AI가 생각보다 가성비가 안 나온다라는 내용이 통해서 전해진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칩을 받아서 쓴 기업들이 타격감도 있을 것이고 엔비디아 중심적으로 형성된 오픈 AI에 계약된 이러한 종목들도 이러한 쇠사슬로 엮여 있는 흐름들이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위로 가면 좋겠지만 아래로 가면 이 반대편의 상황도 생각을 해둘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로 다음 주는 엔비디아의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 정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저는 원칙대로 월요일에도 매수할 계획이다. 이 정도 파악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여기 183달러와 61선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여기 21선과 5일선 근처로 올라와 주는 거 좀 더 면밀히 보면은 여기 음봉의 밑선 183달러, 188달러 위로 올라와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매물대 관점도 보시더라도 최대 매물대가 아래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위에 매물대가 생각보다 없어서 여기 최대 매물대 아래 183달러 여기 지켜주는 것이 매물대 관점으로도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아요. 메타 한번 보시죠. 현재 메타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여기 저점 601달러가 깨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음봉의 장대 음봉의 밑선 609달러를 올라와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여기 현재 저점이 601달러가 나왔고 살짝의 반등으로 5일선을 지켜줬지만 다시 흘러내리면서 장대 음봉으로 거래량 동반되면서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확인해주고 여기 바닥이 잘 있나 작업을 해주고 딛고 올라가는 작업이 현재 메타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 것 조금이라도 여기 609달러 이 장대 음봉의 밑선을 지켜주는 거 올라와 주고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욕심내자라고 하면은 이 장대 음봉의 중간선 618달러 위로 근처라도 잉태를 하면서 현재 짧은 시간 내로 올라와 주는 것이 메타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 저점이 이탈되고 아래로 내려오고 현재 여기 갭 아니죠. 여기 매물이 얇은 이 부분들까지도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또 회차를 늘려서 좀 메타를 좀 담아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601달러가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582, 571 라인까지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매우 메타가 중요한 순간이다.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서 200일선 먼저 내려왔습니다. 현재 200일선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200일선과의 거리가 10%, 11% 정도 떨어진 상황이고 퍼 자체도 보시면 다른 빅테크들보다도 낮은
펄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무섭더라도 담아볼만 하고, 보조 지표 관점으로도 보시면은 현재 RSI나 스퀘 슬로우가 현재 RSI 같은 경우는 4월 7일 관세만큼의 공포감을 다시 연출해주면서 그래도 무섭더라도 관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공포감이 현재는 메타에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상 흐름도 보시더라도 88달러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3년 동안의 스토캐 슬로우가 우물을 만들고 K급과 D급이 골든크로스가 나왔었던 순간들이 3년 동안에 3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2번이 있었고 3번째 지금 전개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무섭더라도 이 추세 하단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고 조금은 버텨볼만 하지 않을까. 현재 10회차 다 물량 매수한 상황 속에서 현재는 무섭더라도 버텨보면서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이 순간이 나중에 한 달 뒤라든지 2달 뒤에는 기쁨의 수익률을 안겨다주는 녀석이 바로 메타가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고요. 월봉도 보시면 현재 21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과 우리가 매매를 분할 매수가 들어갔었던 순간들이 바로 여기 구간에서 분할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아랫꼬리를 만들고 11월달 절반 남은 순간에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금방 레버리지를 낀 저희 상품을 투자하기 때문에 금방 수익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메타는 물량 담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집중한다는 게 FNGU와 USD, 판과 반도체에 좀 집중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봉도 보시면은 현재 주봉 기준상 위에 매물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호재라든지 애플에게 큰 타격감이 없다, 아니면 AI에 대한 이 부정적인 견해가 나와서 상대적으로 투자가 덜 된 애플이 안전자산 쪽으로 이 돈이 몰릴 가능성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기점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상황에 따라서 애플의 돈이 가냐 안 가냐의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일봉도 보시면은 그래도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장대 음봉의 중간선을 지켜주고 273달러 위로 마무리가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5일선은 올라왔고 돈을 써서 올린 장대 양봉의 이 부분을 훼손되지 않고 3분의 1 정도 버티면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이 현재 애플의 조금 가려는 의지와 조금 버틸려는 의지는 보여주고 이 정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줘야 되는 자리는 273달러 지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애플의 특징이 본장에서 여기 윗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계속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여기 270달러 돌파하기 전에 애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기 270달러 돌파하려고 6거래일 연속 터치하려는 모습과 장중에 장대 음봉의 중간선 273달러를 돌파하려는 그 계속 잦은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결국엔 양봉을 세우고 돈을 써서 올린 이 모습을 보면 애플은 이런 무빙을 잘 보시면서 장중에 277달러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겠지만 돌파하고 맞고 떨어지다 라도 잦은 터치로서 알을 깨고 나가려는 이 흐름을 살펴보시는 것이 애플에게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테슬라입니다.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관심도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생각보다 많이 인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주간장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매수했던 가격 389달러까지 내려왔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담아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치식으로 테슬라를 TSL을 여기서 약 1000만원 정도 분할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빠르게 여기 회복을 해주고 위로 올라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시원하게 이렇게 물량을 가볍게 만들고 올라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인 게 거래량이 1억 2천주 이상, 1억 2천주 가까이 나왔다라는 점이 현재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장에서 말아 올려서 위로 올라가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마음이 걸립니다. 왜냐면 위에는 이 매물대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려는 이 의지와 호재와 목표 주가 상향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안심적인 거는 일론 머스크가 매수했었던 여기 389달러 평단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여기가 과연 깨질까라는 심정이 좀 갖고 있는데, 좀 긍정적인 건 갭을 채우고 올라가 주는 것이 현재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 갭을 조금 채우고 다시 올라가 주기를 테슬라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주봉 형성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양봉의 위 396달러를 지지를 받아주고 위로 올라와 주는 거, 아래거리라도 조금 만들고 올라와 주는 것이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황 빠르게 보시죠. 현재 빅수가 14% 상승해서 20포인트 근접 올라가게 됐고요. 올라가는 이유는 12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매파적인 발언이 하나둘씩 나오고
나오고 동결의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은 타격감이 있었다. 그리고 전체적인 탐욕 분위기 보면 현재 극도 공포로 24점으로 극도 공포 구간이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랫동안 요청받아온 애플 카플레이 지원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블룸버그의 통신도 확인할 수 있으셨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롬바론이 내일 오후 1시에 일론 머스크와 인터뷰를 가질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24년부터 25년 3월까지 롬바론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했었던 그 순간을 정리한 내용들인데, 한번 보시면 인터뷰 이후에 주가, 그러니까 인터뷰 당시는 주가가 흘러내리고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이후에 일주일 뒤가 주가가 엄청난 상승세가 있었던 순간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는데요. 그 전에 25년 3월에 역사상 변곡점이고 로보택시의 강세다라고, 이때 테슬라가 225달러 그때 사중바닥이 형성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순간에서 롬바론 선생님이 나오고 한 사중바닥을 그리고 이렇게 300달러를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현재 389달러, 400달러가 살짝 이탈된 상황에서 롬바론 선생님이 주말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좀 바라보고 있어요. 네, 메타 같은 경우는 웨드부시에서 최고 아이디어 리스트를 추가했다라는 소식에서 좀 장중에 상승세는 있었지만 이 저점을 깨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펜하이머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 665달러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225달러에서 265달러로 상향 조정되었고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큰 흐름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큰 흐름은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는 건 백악관에서 10월 고용 데이터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불확실성을 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계속 잡혀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까지도 잡혀 있는데요. 자, 닉 티밀하우스 기자 내용 한번 보시면 의장 중에 4명, 콜린스, 뮤살렌, 골스비 이렇게 슈미트까지 있는데 10월 금리 인하를 반대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12월 금리 인하에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 통해서 시장은 큰 타격감이 발생이 되었다. 이 결과적으로 데이터로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CME 금리 인하 확률을 제가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6대4, 7대3의 비중이었지만 현재는 금리 동결이 올라갔고 금리 인하의 확률이 내려갔고, 즉 50대 50 반반의 확률로 크로스 체크가 날 가능성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의 확률 반반이라 시장에 불확실성이, 변동성이 생겼다, 이 정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주요 종목 공매도 상황 보시면은 특징적으로 XXX 반도체가 72%, 어제는 7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 정도 공매도가 높게 나왔다라는 거는 증시에는 좀 큰 타격감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주요 종목 내부자 현황 보시면은 애플이 11월 7일 날 7,000주 정도 매도가 들어왔다는 거, 메타는 1,000주 이상 매도가 들어왔네요. 순매수 결제 보시면 서학개미분들 1등 엔비디아, 2등 아이렌, 3등 메타, 매도 결제 쏙슬, QQQ, TSLL 여전히 서학개미분들 테슬라 2배 매도하고 있고요. 키움전사분들 순매수 1등 쏙슬, 2등 TSLL, 3등 아이온Q, 매도 결제 테슬라, TSLL, 쏙슬. 네, 매도 결제 지금 키움전사분들 테슬라 위주 많은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흐름 동일합니다. 셧다운 이후 고용, 물가 발표 중요한데, 지금 백악관 10월 고용 보고서 발표 안 하겠다라는 내용 통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안겨줬다, 이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 위원들 연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내용에서 지금 50대 50으로 비율이 낮춰졌다는 것이 시장에 좀 타격감이 있어요. 그리고 11월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면 생각보다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 몸집이 커서 긍정적으로 나오면 시장의 상승세는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몸집이 좀 줄어들 가능성과 전체적인 시장의 무빙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 일정 보시면 금요일 보스틱 그리고 로간 댈리스 보스틱 연설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변동성 정말 심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계획했었던 관세는 마무리된 것 같고 셧다운도 종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키워드가 남은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의 위원 연설들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하나하나 찾아보기 정말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이 시간을 제가 최대한 단축해서 핵심 요약만 전달 드릴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으니 좀 여유가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 영상 고정 댓글 프로 서비스 실시간 시황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